4월 27일 MLB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으신 모든 형님들 감사 인사 먼저 드리고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멘트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아직 안 하셨다. 구독 한번,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어요.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주목할 만한 경기들 체크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추가적인 질문이나 건의사항, 문의사항, 비즈니스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고정 댓글에 메일 주소 남겨놓을 테니까 메일로 문의 주시면 답변 다 달아드립니다. 참고하시고. 자, 총 8가지 경기 멘트 들어갈 거고요. 아직까지는 뭐 컨디션이 100%는 아니라서 많이 돌아오긴 했는데 100%는 아니라서 물 좀 마시면서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양해 말씀 먼저 드리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볼티모어와 보스턴 경기 먼저 살펴보도록 할 건데 사실 좀 다득점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수 있는 경기다라고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지금 양 팀이 1차전에서도 다득점이 나왔었고 2차전에서도 다득점이 나왔었고 최근 볼티모어의 흐름 자체가 굉장히 많은 득점을 가져가지만 실점에 대한 억제도 안 되면서 다득점 경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볼티모어의 선발 브래디시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 5번의 등판에서 25이닝 동안 피안타 31개, 피홈런 2개, 볼넷 13개, 1.76의 WHP와 3.96의 ERA. 안정감이 좀 떨어지긴 하거든요. 지난 시즌 데뷔했을 때 대부분의 구종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고요. 볼질이 많아지고 있고 장타에 대한 억제가 안 되면서 조금 뭐 대량 실점까지 가져가는 빈도수도 많아지고 있어요. 게다가 오늘 보성 같은 경우에는 타선이 조금 터져줬거든요. 홈런 3방 포함 22출로 17득점을 가져가면서 타선이 조금 살아나는 모습까지 겹쳐지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사실 브래디시에 대한 기대값은 조금 낮게 잡아주시는 게 맞을 것 같기는 해요. 자, 반면에 원정팀 보호선의 선발은 얼리가 등판을 합니다. 152km짜리 페스볼에다가 싱커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까지 빠른 구속 익스텐션에서의 강점, 나쁘지 않은 스터프, 구위까지 갖추고 있다 보니까 뭐 공략이 쉬운 투수는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 시즌 볼티모어가 낮 경기에서의 타격감이 많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요. 낮 경기 팀 OPS가 0.07로 리그 17위 수준. 그리고 사실 밸류가 높은 변화구를 던지는 선수 상대로는 또 이제 좀 약한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생각보다 볼티모어의 득점에 대한 지원이 잘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양 팀의 선발 구간이 끝나고 나서 양 팀의 불펜 흐름도 조금 명확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요거 저는 보선의 플랜이라든지 내지는 역배 가능성이라든지 또는 뭐 7.5 기준 언더에 대한 가능성 정도까지 같이 좀 언급을 드려볼게요. 볼티모어의 득점에 대한 지원이 잘 없으면서 저득점이 나올 가능성까지도 좀 열어두겠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애틀란타 필라델피아 보겠습니다. 애틀란타 필라델피아. 이거는 사실 제가 아마도 애틀란타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애틀란타가 크리스 세일이 나오고요. 최근에 뭐 공격 흐름 나쁘지 않고 필라델피아는 아론 노라가 등판을 하는데 이번 시즌 ERA가 5점이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쉘 믿고 애틀란타 빠따 믿고 애틀란타에 대한 승리 가능성을 보자.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뭐 세일은 실제로 기대값을 조금 높게 잡아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번 시즌 5번의 등판에서 29이닝 동안
1의 WHP와 2.79의 ERA 되게 잘 던지고 있습니다. 뭐 3쿼터라는 특이성도 있고요. 빠른 구속, 뭐 브레이킹 볼의 높은 밸류. 필라델피아가 지금 공략해 내기에는 난이도가 높은 게 맞기는 해요. 그럼 변수는 뭐냐면 아론 노라가 생각보다 잘 던지면서 투수전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조금 봐주고 싶은데 사실 노라가 이번 시즌 뭐 페스볼에 대한 밸류는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너클 커브에 대한 밸류는 살아있거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애틀란타가 가장 타이밍이 좀 아쉬운 구종이 커브였고 이번 시즌 애틀란타는 낮 경기에서 타격감이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까지도 존재하는 팀이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로라가 뭐 6이닝, 7이닝까지 먹어주면서 완벽투까지도 한번 나와줄 수도 있는 커브가 긁힌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게임 컨디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는 접전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필라델피아의 플랜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8.5 기준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리면서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자 다음 경기 토론토와 클블 볼게요. 토론토 클블 자 이 매치업은 사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코빈이에요. 코빈 이번 시즌 성적이 많이 괜찮거든요. 3경기 나와서 14.2이닝 동안 1.09의 WHP와 3.68의 ERA. 특히나 이 코빈이 직선 구종에 대한 밸류는 아직까지 조금 떨어져 있지만 브레이킹 볼에 대한 밸류는 정말 많이 올라왔거든요. 결국에 브레이킹 볼이 살아나다 보니까 좌타자 헌팅이 되게 잘 되고 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 클블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좀 좌타 라인들이 살아나야 되는 팀인데 뭐 콴이라든지 드루더, 만자르도, 뭐 네일러, 슈니먼 이런 친구들이 좀 쳐줘야 되는 팀이다 보니까 코빈을 좀 상대로 하기에는 생각보다 좀 난이도가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반면에 클리블랜드의 선발은 체코니가 등판합니다. 153kg짜리 패스트볼, 뭐 슬라이더 커브 체인저까지 던져주는 자원인데 이번 시즌 스토브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뭐 5번의 등판에서 24.2이닝 동안 1.58 WHP와 6.2의 ERA 2이닝 대비했을 때 정타에 대한 억제가 안 되고 있고 장타에 대한 억제가 안 되고 있고요. 볼시도 생각보다 조금 많고요. 토론토도 최근에 뭐 산체스라든지 오카모토라든지 뭐 히메네즈라든지 조금 이제 펀치력을 갖춘 친구들이 또 살아나고 있는 구간이고 타선에서의 집중력이 좀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요거는 선발 싸움에서 토론토가 먼저 점수 뽑고 약간 지켜줄 수 있는 게임 정도로 언급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토론토 승이라든지 아니면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참고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신시디트 볼게요. 신시디트. 자, 원정팀 디트로이트가 이제 1차전 내주고 왔고 2차전 내주고 왔고 내일까지 지면 수입까지 당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실 케이더 몬테로가 경기력이 이번 시즌 괜찮아요. 4번의 경기 나와서 22이닝 동안 피안타 17개, 피홈런 없었고 볼넷 3개.
0.91의 ERA, WHP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51km짜리 페이스볼이라든지 싱커, 슬라이더, 너클 커브, 체인저까지 던져줄 수 있는데 이번 시즌 직선 구종에 대한 밸류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사실 신시내티 입장에서도 이제 밸류가 높은 직선 구종은 잘 못 치기도 하고요. 낮 경기에서의 팀 OPS가 생각보다 되게 낮거든요. 0.610, 리그 전체 29위 수준. 그래서 저는 사실 최근에 신시내티의 빠따 흐름이 나쁘지는 않지만 이제 상성적인 측면이라든지 경기 컨디션을 감안해 봤을 때 내일은 조금 떨어지는 추세가 명확하게 보일 수 있는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득점 기대값을 조금 낮게 잡아줄게요. 자, 반면에 신시내티 선발 렛 라우더가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5번 등판해서 29이닝 동안 1.24의 WHP와 3.1의 ERA 잘 던지고 있는데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좌타자 상대로 체인지업을 좀 많이 던지거든요. 근데 체인지업이 존에서 좀 빠져나가는 빈도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좌타자들 만났을 때 볼질이 조금 많은 편이고 또 이제 그 라인 드라이브성 타구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디트로이트가 내일 주자 좀 볼넷 얻어내면서 쌓아놓고 뭐 맥그니글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린이라든지 뭐 키스라든지 좌타석에서 좀 해결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인다 라는 말씀까지 곁들여서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디트 플랜이나 역배 아니면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좀 언급을 드려볼게요. 디트 플랜, 역배, 그 다음에 8.5 오버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매치 콜로 보겠습니다. 자, 오늘 양 팀이 2차전을 가져갔어야 되는데 우치가 됐어요. 우치가 되면서 내일 더블헤더로 매치업이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맥클레인과 호세 퀸타나의 매치업은 더블헤더 1차전 대상 경기예요. 사실 뭐 선발 밸류에서의 차이가 명확하게 보여요. 콜로라도 선발 퀸타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 시즌 전체적인 피칭 스타프 자체가 많이 무너졌어요. 뭐 구속도 안 나오고 구위도 안 나오고 커맨드까지 전혀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뭐 3경기 나와서 13이닝 피안타 15개, 피홈런 3개, 볼넷 9개, 1.85의 WHP와 6.23의 ERA. 경쟁력이 완전히 좀 사라진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매치 입장에서는 부상에 좀 빠져 있었던 소토가 복귀했고요. 뭐 타선 흐름 자체가 조금 상승세를 향해서 가는 타격감이 좀 살아나는 추세를 또 보여주고 있는 구간과 겹쳐지는 구간이다 보니까 요거는 퀸타나 충분히 공략하면서 매치가 충분한 득점에 대한 지원을 맥클레인에게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 콜로라도에 빠다가 매치를 이 맥클레인을 공략해낼 수 있겠느냐. 결국에 콜로라도도 원정에서는 타격감이 많이 떨어지는 팀이기도 하고요. 맥클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출루 자체를 좀 억제 잘해주고 있거든요. 이닝 이터로스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종합해 봤을 때 조금 냉정하게 바라보면은 콜로 입장에서는 퀸타나 나오는 1차전을 좀 버리고 이제 매치에 생가가 나오는 맥클레인 나오는 1차전 말고 생가가 나오는 2차전을 좀 공략해 보는 게 좀 더 현명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매치 승이라든지 아니면 좀 1.5 마헨. 근데 내일 시티필드에 바람이 안쪽으로 좀 강하게 예정이 되어 있어서 다득점은 좀 잘 모르겠네요. 매치 승이라든지 1.5 마헨. 언어바는 뭐 굳이 보면은
언더가 될 것 같은데 좀 어렵습니다. 그냥 승마행 가능성 정도만 언급을 드려볼게요. 자, 템파 미네 보겠습니다. 템파 미네. 자, 이 매치업은 최근의 흐름이 좀 전혀 다른 두 팀의 매치업인데 템파가 최근에 3연승이죠. 3연승이고 미네가 최근에 4연패고 여기서 내일 미네소타의 선발이 리처드슨이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5번의 등판에서 25.2이닝 동안 1.56의 WHP와 5.96의 ERA 장타에 대한 억제가 잘 안되고 있어요. 근데 사실 미네소타라는 팀 자체가 경기를 조금 비벼보거나 경기를 가져오는 경기에서는 대부분 선발들이 좀 잘해줬었거든요. 근데 사실 리처드슨이 나오면서 선발에서부터 조금 지고 들어가는 경기라고 한다면 미네소타의 사실 경쟁력 자체가 좀 많이 떨어지는 매치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반면에 이제 템파베이 선발은 제시 이제 스콜텐스가 등판을 하는데 브레이킹볼에 대한 밸류가 되게 좋은 선수거든요. 이번 시즌 3번 경기에서 15.1 동안 출루 자체를 되게 잘 억제해주고 있고요. 뭐 안정감 있게 잘 막아주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미네소타는 지금 리처드슨도 문제가 되겠지만 리처드슨 이후에 뭐 센즈라든지 토파라든지 로저스라든지 핵심 불펜들까지도 좀 많이 부진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미네소타의 투수 운영 난이도 자체가 정말 높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이제 화력전이 좀 베이스가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타격감이 더 나은 쪽도 사실 템파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 템파베이 승리라든지 아니면 뭐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 정도 언급을 드리면서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부자크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템파 승이라든지 아니면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넘어갈게요. 자, 화이트삭스랑 워싱턴 경기 보겠습니다. 화삭, 워싱턴. 자, 이 매치업은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사실 화이트삭스의 선발이 허드슨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얘는 사실 오프너거든요. 아마 허드슨이 1이닝 정도 막아주고 아마 션 버크가 나오면서 한 뭐 5이닝 정도 아마 막아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사실 버크 같은 경우에도 좌타자에 대한 헌팅이 잘 안 되는 편이고요. 워싱턴의 최근에 타선에서의 밸런스라든지 좌타석에서의 뎁스, 좌타석에서의 밸류를 감안해 봤을 때 사실 화이트삭스의 투수 운영 자체는 좀 난이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반면에 워싱턴의 선발 포서 그리핀이 등판을 하는데 사실 이 친구도 이번 시즌 나쁘진 않아요. 5경기 나와서 26.2이닝 동안 1.2의 WHP와 3.38의 ERA. 근데 이닝 데뷔했을 때 장타에 대한 억제가 안 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뜬공 유형의 투수다 보니까 펀치력을 갖추고 있는 화삭과의 매첩은 조금 부담이 될 수는 있거든요. 그리고 내일 외야로 좌에서 우측 방향으로 바람이 또 예정이 되어 있고 좌타자들이 좀 활약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화석은 이제 뭐 무라카미라든지 워싱턴은 뭐 라일 우드 뭐 에이브람스라든지 이런 친구들 활약 가능성이 되게 높은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 화력전에 대한 가능성 정도 언급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경기 보겠습니다. 마지막 경기 오니까 목이 좀 아픈데, 어, 어쨌든 들어갈게요. 샘프 마이애미 보겠습니다. 환절기 다들 감기들 조심하세요. 좀 아프지 마시고. 자, 샘프 마이애미 볼게요. 자, 이 매치업은 사실 샘프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수가 있겠죠. 루비 이번 시즌 되게 잘합니다. 5경기 나와서 27.2이닝 동안 1.01 WHP와 2.28의 ERA, 정타에 대한 억제, 장타에 대한 억제가 되게 좋거든요. 근데 사실 마이애미 팀 자체도 기본적으로 이제 득점을 가져가는 루트 자체가 뭐 연속 안타라든지 아니면 이제 또 발로 만들어내는 득점이라든지 이런 득점이 좀 많은 팀이다 보니까 출루 자체가 좀 억제가 되는 경기에서는 사실 많은 득점을 가져가기가 좀 쉽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반면에 원정팀 마이애미의 선발은 막스 마이어 등판합니다. 151kg짜리 패스트볼이라든지 싱커, 고속 슬라이더, 그 다음에 이제 체인저까지 투구 내용을 가져가는데 사실 이번 시즌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패스트볼에 대한 구속이라든지 구위가 조금 빠지면서 패스트볼에 대한 밸류가 많이 좀 내려왔거든요. 특히나 이 친구는 원정에서 게임을 가져갔을 때 기복도 좀 명확하게 나타나는 친구기도 해요. 이거 샘프가 오늘 경기력이 되게 좋았어요. 뭐 아라에즈라든지 슈미트, 그다음에 이정우, 그다음에 뭐 라모스까지 멀티 안타를 쳐내면서 팀 전체적인 타격감이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온 직후 경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 샘프가 좀 유리하다고 봅니다. 뭐 상성도 그렇고 홈발을 받을 수도 있고 타격이 좀 터져주기도 했었고 상성도 나쁘지 않고 뭐 샘프 승이라든지 아니면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해온 총 8가지 경기 멘트 다 같이 진행해 봤고요. 오늘 저의 분석 멘트가 도움이 됐다든지 잘 들었습니다 라고 하시는 유튜브 형님들은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오픈되어 있으니까 필요에 따라서 가입들 많이 해주시고요. 문의는 제가 댓글 남겨놨으니까 메일로 문의 주시면 답변 다 드릴게요. 자, 오늘 저의 분석 멘트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어요. 제냐 8343님 추천 감사합니다.